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3권 분립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 오전 10시에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엽니다. 법원의 재판 무기한 연기에 항의하는 목적일 텐데요. 오후에는 다시 국회로 가서 의원총회를 또 열고 이번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전당대회 시점 등 차기 지도 체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먼저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사법부가 눈을 감는다면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 부당함을 고발하겠습니다.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법원에도 촉구합니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십시오.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자, 이번 달 24일 예정이던 대장동 재판도 결국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항의 차원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현장 의총하고요. 오후에는 또 당내 수습을 위한 의원총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수능에 빠진 보수 재건을 하려면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고 그리고 당내 주도권 다툼을 그만하는 것이라는 건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작심한 듯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묻는 것이 배후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상의했냐,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의원은 저한테 이준석 개혁신당의 후보의 지령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제가 제시한 개혁안을 받을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쓴소리를 했습니다. 배후설이 제기가 된 거죠. 자, 개혁안을 받아라 말아라. 이제 답만 해주면 될 텐데라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배후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배후냐, 아니면 김문수 전 장관이 배후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의 지령을 받은 것이냐, 이런 목소리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저 얘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발끈한 겁니다. 윤준진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혼자만의 생각인지 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진 것인지 당연히 당내 의원들은 좀 의심을 할 수밖에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 던지는 개혁안 자체가 어떤 상당히 상식에 어긋나거나 네. 국민의힘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그런 개혁안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의심이 있더라도 네. 그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성토하듯이 하게 되면 결국은 또 다시 당이 분열 속에 빠지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실까. 특히 뭐 당 내부적으로 지금 계파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 당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게 다시 재성장하려면은 계파 간에 충분한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까지 끌어와서 이걸 연결하는 것은 네. 그것은 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지금 당 전체를 위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불필요한 의심이다. 그런 좀 걱정이 듭니다. 손희원 변호사님, 배후설은 그럼 누가 제기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글쎄요, 꼭 누가 제기한다기보다도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 5월 10일 그 후보 교체 시도를 할 때 본인은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죠. 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계엄해제 표결을 할 때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거기에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정당성이 있어서 지금 함께 물러났어야 될 비대위에서 본인만 남아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 당이 잘 되어야겠다는 충정으로 본인은 저런 개혁안을 제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원래 더 책임이 큰 분들이 가장 어린 국회의원을 최전면에 세워놓고 오히려 흔들어대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보고 너는 왜 물러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개혁안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일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심 비판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치 선거에서 이긴 정당 같다. 그리고
내가 얼굴 마담이었냐? 라면서 수위 높은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구주류 그리고 일부 중진 의원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실제로 대선 패배 책임을 묻는 모습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충돌하는 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젊은 정치인에 대한 생각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 때 얼굴 마담이었습니까? 선거에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태도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우리 위원장이 경험 부족인지 아직까지 이 정치적인 이런 근육이 좀 부족한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렇게 처음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서 최대 공약수를 뽑아내서 발표를 했더라면 임팩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급했다. 그렇죠. 굉장히 성급했고 알겠습니다. 본인의 독단적인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저런 목소리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의 대권 가도에서는 젊은 쇄신 뭐 이런 이미지로 소비만 되고 정작 혁신하자고 했더니 내팽개 치느냐 이런 불만들이 좀 표출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최영주 대변인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사실상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이 하나하나 뭐 곱씹어보면 다 맞는 얘기죠. 이걸 꼭 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시선을 봤을 때 이번 대선 패배의 원인들이 그 개혁 혁신은 5개 다 담겨져 있잖아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 당론 이 부분이 이번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럼 바꿔야죠. 그다음에 5월 10일 날 모두 잠든 그 야심한 밤에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정당 민주주의 파괴돼서 책임질 사람 책임을 져야 공당으로서의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비대위로 가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9월 전당대회 부분들 날짜 잡자. 뭐 틀린 말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도 이제 두 분이 송영훈 변호사나 윤재진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젊은 후배 정치인을 비대위원장을 세워놓고 나서 좀 옳은 소리를 하는데 대선 책임져라. 그리고 뭐 누가 시켰냐. 그 뒤에 배우가 뭐냐. 이 정도 얘기를 해버리면 국민의힘의 중진이라든지 재선 3선 의원들의 수준은 정말 좀 말하기도 처참한 수준이다. 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국민의힘의 내용을 빨리 수습하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한계는 분명히 있겠으나 최소한 그 말이 뭐 제가 밖에서 보기로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어서의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쇄신 자체가 저는 비대위원장의 그 메시지로 좀 따라가면은 좀 빠른 시일에 수습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메시지보다는 서로 간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저는 이 난항이 계속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입니다. 김용태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도 계속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함께 볼까요?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전당원 투표, 나의 거취를 포함해서 개혁안 신임 여부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맡기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들이 꽤 있는 거죠. 전당원 투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박형수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려드렸듯이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경험 부족이다, 정치적 근육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주진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명분과 현실의 충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들이나 실은 당은 늘 또 내부적으로 어떤 단합과 결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당내 세력이 존재하는가. 정치는 사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력으로 하는 것이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끝내 고전을 면치 못했고 갈등을 빚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우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투자했는가.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한 명의 지도자의 지혜와 용기에 의존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것인데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개혁안을 정말로 관철시키고 싶었다면은 실은 상당히 꾸준히 치밀하게 수면 아래에서의
당내 작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김용태 위원장의 힘을 실어주는 중진 의원들을 좀 확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를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정말 천실 정치의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좀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전혀 그러한 것들이 없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거 참 좋습니다. 박수치면서 따라갈 것인가. 조금 너무 현실과 괴리된 정치의 모습에서 당이 조금 더 좀 혼란에 겪는 것 같습니다. 김대식 의원도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죠. 뭐 그런 안이 있다면 그 안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당내 중진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도 좀 종합해 봤으면 힘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아쉬움이 이게 선출된 당대표랄지라도 심지어 네. 그런 내부적인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있잖아요. 네네. 심지어 이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과 상의하고 내각들과 상의하고 그런 어떤 이 점진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네. 갑자기 폭탄 던지시 딱 하면은 사람들이 떡 하고 놀라는 것이죠. 이 정치는 좀 그게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